그러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실제로 근대 이전의 많은 사상들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해요. 인간의 이러한 욕망, 이기적 본성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상적으로도 그리고 특히 정치나 사회 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많은 사상들은 금욕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어떤 윤리, 규범 이런 것을 따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근대는 좀 성격이 달라지죠.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사상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인정하고 긍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생각에 기반해서 사회가 구축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덤 스미스는 이제 경쟁을 긍정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자, 결국은 이 제한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이겠죠. 자, 그런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 양식이 됩니다. 자, 그렇겠죠. 결국은 내가 제한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쟤도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경쟁의 밑바탕에는 결국은 이기적 동기가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중시하고 그것에 기반한 경쟁을 긍정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결국은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런 경쟁을 통해서 자기 이기적 본성에 기반한 경쟁을 통해서 개인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가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사회적 활력을 주고 그리고 효율적 조직화의 기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대한 긍정에 기반한 근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의 반대편에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또한 존재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타적이야 라는 사고방식이겠죠.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업자료 거기 이타적 본성이라고 나와 있는 그 읽기 자료 있죠. 자, 2010년도 연세대학교 모의 문제에서 출제됐던 제시문인데요. 이거는 루소의 글입니다. 루소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이 이제 본성적으로 선하게 태어났어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본성을 가리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부족해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특히 이 제시문에서는 연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자와 동일시하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민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 즉 이타적 행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연 상태에서 더 깊게 나타나고 이게 인간의 본연의 감정이죠. 이게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이러한 연민의 감정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제시문 맨 마지막 문장 볼까요? 마지막 문장. 이성을 통해 덕을 얻는 것이 소크라테스나 그 부류 사람들의 덕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생존이 개인들의 추론에만 달려 있었다면 종으로서의 인간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결국 인간이 한 종으로서 유지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했다. 문제는 이성에 기반한 교육이 그러한 것들을 제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소의 유명한 말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서머힐 교육 같은 것도 사실은 그 근본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은 이러한 루소의 생각 같은 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고, 그리고 그 선함, 그러니까 자기가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러한 품성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외부적 요소를 배제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인간에게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라고 해서 무조건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만 가졌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애덤 스미스는 역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도 다 사람에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단 무엇이 좀 더 크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애덤 스미스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루소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같은 것들이 더 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마 이제 이 얘기를 듣는 학생들 각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 나는 저렇게 생각해 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생각에 기반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관점, 내지는 교육에 대한 관점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은 어떤 인간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루소처럼 생각하는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거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야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어떠한 통제도 가하지 말고 그냥 풀어놓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대해서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위치해 있느냐,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내 생각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인간의 이기성에 대한 생각들 또는 이타성에 대한 생각들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연구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정보들, 다른 생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른 생각들 중에서 이제 특히 강력하게 대두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생물학의 연구들이거든요. 이 생물학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천 도서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안 읽어요.